리얼 교육학.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암기 전략에 이어서 이번에는 합격까지 멱살 잡고 캐리하는 정교화 암기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현직 교사 선생님 두 분을 모셔서 같이 암기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오늘 주제에서는 암기 방법을 세 가지를 다뤘어요. 예, 첫 번째, 보충 자료를 활용한 정교화 작업.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외울 때 그 키워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 키워드가 머릿속에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리는 심상화. 예,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는 키워드와 키워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문장 연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다룰 개념은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준비해봤어요. 예, 교육학 논술에서도 나온 개념이고요. 외울 게 많죠. 딱 봐도. 예, 이렇게 많은 문장과 키워드를 어떻게 외울 수 있는지 같이 현직 선생님들과 얘기로 풀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암기 방법, 보충 자료를 활용한 정교화 작업인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보충 자료를 활용해서 더 의미 있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충 자료라는 건 강사의 보충 심화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인터넷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 전공 서적의 어떤 페이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조직의 역기능에서 이 네 번째 문장, 파벌주의에 입각한 정실인사 행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인사까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정실이라는 말, 이제 뉴스에서 한 번씩 보긴 했지만 그 의미는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최쌤,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 예. 그냥 외우진 않죠.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예.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은 아마 이 정실인사를 그냥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외우시네. 예. 그리고 정실인사 이게 딱 당일날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인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실인사라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할 텐데, 예.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네모 박스 있잖아요. 녹색창 예, 사이트. 예, 맞습니다. 예. 녹색창 사이트를 자주 사용하는데, 예. 예,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짠. 짠. 예,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이끌리는 일. 자, 사사로운 정의나 관계에 이끌려서 그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예. 그게 바로 정실인사. 예, 맞습니다. 아. 자, 이것을 그대로 따서 본인의 이론서나 그 본인의 서브노트에나 예. 이렇게 더 추가해서 예. 이렇게 정교화 시키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해할 때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강사가 처음에 설명을 해주더라도 그 설명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추가적인 자료를 이렇게 예. 덧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단권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필수죠, 필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실이라는 말을 알았으니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파벌주의에 입각한. 예. 파벌주의가 생긴다는 거는 이미 친숙한 사람들이 예.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이 친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거나 예. 사람을 평가할 때 예. 이렇게 본인 편을 예, 그렇죠. 본인 예. 팀을 이렇게 예. 고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파벌주의에 입각한 정실인사. 정에 이끌린 인사행정이라는 거죠. 정에 이끌린. 그렇습니다. 너 나랑 친하니까 너 여기다 꽂아줄게.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예. 그런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또 암기가 안 되는 거고, 암기가 안 되면 인출이 잘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이제 조직의 책임을 무효화시킨다. 위에서 다시 볼게요. 조직의 책임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책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걸 또 무효화시킨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이 이론서에 압축된 자료들은 그냥 키워드만 딱 정렬해놨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 건지 와닿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이 실린 전공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교육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전공 개념을 공부할 때 전공 수험서를 가지고 또는 서브노트를 가지고 지금 막 암기하고 인출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키워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전공 서적을 찾아보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찾아볼게요. 짠! 예,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주사만 외 10인의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조직에 대해서 잘 서술해 주셨거든요. 조직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합체다. 라고 서술돼 있고, 셋째를 읽어보면 이 공동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 의무, 과업, 책임 등의 권한 등이 분담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거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 의무, 과업, 책임, 권한 등을 분담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보충적으로 알았을 때 이 두 번째 문장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직의 책임을 무효화시킨다. 아, 공동의 목표를, 그러니까 공식적 조직의 어떤 목표를 방해하는 것, 아니면 지연시키는 것, 아니면 없애버리는 것, 예. 예, 이런 것들이 무효화라는 의미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충 자료를 통해서 문장을 다시 이해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면은 파벌 조성의 위험이 있으며 조직의 책임을 무효화시킨다는 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일진 요런 것들도 이제 파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면 일진 학생들이 자기 책임, 예를 들어서 학교 청소 구역이 다 나눠져 있죠. 개인마다. 그러면 그 구역을 그냥 본인은 그냥 안 해버리고, 예, 다른 친구들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이제 조직의 책임을 무효화시킨다라는 말과 연결이 지어지거든요. 예. 또 다른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스터디 그룹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예. 자, 이것을 공식적 조직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안에서도 어디 대학교세요? 하다 보면은 자기랑 같은 대학교 출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과 비공식적 조직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그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예.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의도했던 이 스터디 그룹이 의도했던 목표의 목표가, 예, 예. 목표나 책임이 예, 책임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경우가 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면 좀 선배 이번에 못했네요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그렇죠. 자,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1번 보충자료를 활용한 정교화 작업을 통해서 개념의 키워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는데 그렇게 파악을 하니까 예.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시를 통해서 저희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동시에 다룬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논리적인 문장 간 연결.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순기능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장이 있죠. 이걸 6가지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떤 단일의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서 더 요약을 하고 그 키워드와 키워드를 연결하면은 실타래를 뽑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을 계속 불러일으켜 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에는 의사소통 체제나 통로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의사소통 체제의 확장이라고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면은 의사소통 체제가 확장되면은 말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나의 불평이라든지 불만 같은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겠죠. 이거는
네 번째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연결이 되고, 자, 일단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 불만이 좀 이렇게 털어지면은 또 만족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좀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또 잘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만족감인 거죠. 예. 만족감이라는 키워드를, 대표 키워드를 연결 지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만족감을 갖다 보면은 아, 그래도 또 일을 또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실현, 자기 혁신, 자기 개발이라는 키워드와 또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6가지 문장이지만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문장은 이야기로, 나만의 논리적인 이야기로 엮으면은 하나의 키워드가 마지막 키워드까지도 인출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사소통 체제가 확장되면은 불평, 불만 해소되고, 해소된 만큼 내 만족감이 생기는 거고, 만족감이 계속 뭐 유지된다면은 더 열심히 해볼 자기 개발, 자기 혁신이라는 키워드까지 인출이 될 수 있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융통성이 부여되고 개방적인 풍토가 조성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예. 위에 것까지 같이 덤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예. 역할을 하는 거죠. 융통성과 개방적인 풍토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심리상 불평, 불만, 욕구 이런 것들도 배출이 되는 거니까 예.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또 각각으로 나누어서 암기를 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구성원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제가 확장된다라는 거는 좋은 말이 오갈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대, 쟤가 그랬대. 자, 이거는 뭘까요? 왜곡된 정보나 소문에 의해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닌 뭐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나에 대한 신상이 안 좋아진다면은 사기가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체제나 통로가 확장되는 순기능이 왜곡된 정보나 소문에 의한 사기라는 역기능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순기능 하나를 떠올리면 역기능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벌주의에 입각한, 그 다음에 파벌 조성의 위험, 이런 두 가지 문장도 사실 파벌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을 떠올려 본다면은 파벌로 인한 문제점 두 가지를 파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파벌이 있으면 조직의 책임을 무효화시킬 수 있거나 파벌이 있으면 정실 인사 행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인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합격까지, 선생님들의 합격까지 멱살 잡고 캐리하는 정교와 암기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왜 이걸 알려드리냐? 정확히 이해해야 오래 갑니다. 예.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금방 잊혀지고 말아요. 물론 이제 시험 막바지에 가서는 그냥 막 머리에 때려 넣듯이 외우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 시간 좀 있거든요. 예, 이 시간 동안에는 선생님들이 정교화 하시면서 의미를 제대로 좀 형성하면서 암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컨텐츠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